일단 생각부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하나요? 물론 제가 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줄게요. 나는 하루에 500번 정도 생각한다. 5,000번, 5만 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5만 번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예. 근데 실제로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 5만 번 생각을 한다는 것이 2016년도 연구에 나와요. 저는 우리의 선조들이 옛날에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는지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로 참 재미나는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근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무려 70% 또는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리고 그 70~80% 부정적 생각은 어제 한 것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할 거라는 것이 또 연구로 밝혀졌어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하루 종일 부정적 생각에 매몰돼서 살 수밖에 없다. 아니, 살고 있다.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우리가 참 못난이라서 온종일 부정적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떠올리면 그냥 그걸 즐기고 딱 끝나도 아무 문제 되지 않은데, 부정적 생각, 문제 같은 것들은 나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다 이 부정적 생각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자, 근데요, 부정적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 푼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부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소위 상심이 생기죠. 상자, 심자 보면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지요. 그건 생각상 생각심이지만은 사실상에서는 마음상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쉽게도 부정적 마음이 4배나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실은요, 최고의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방법이 있잖아요. 무상무념. 아예 생각을 없애라. 생각하지 않으면은 편하죠. 실제로 아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각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무상무념, 막 명상하는 것도 실은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명상 시도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도사들은 잘할 수 있어도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려고 안 하려고 애쓰면은 더 잡념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상무념이 최고로 좋은 것이지만 저는 차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어차피 생각을 할 바에 무상무념은 최고지만 차선으로 호상호념하라.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정적 생각 하나 할 때 긍정적 생각을 3배 정도 하면은 매우 행복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지 세계로 생각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의도적으로 긍정성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상상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한자로 보면은 이 마음 상자에다가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상이에요. 그래서 상상하리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상상한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세 종류의 상상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상하기. 옛날 것, 좋았던 것 떠올리는 거. 환상하기, 판타시 하는 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막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상하기가 예상하기예요. 예상하기. 미래를 내다보는 거. 미래를 그리는 거. 좀 더 쉬운 말로는 추억 떠올리기, 꿈 가지고 비전 그리기.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여행을 막 회상하는 거,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 그거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만약에 이런 여행에 대한 좋은 추억거리가 별로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예 우리가 그것을 환상할 수 있어요. 내가 하와이의 비치에 혼자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런 판타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학생들이 제일 하기 좋은 방법은 바로 꿈과 비전이라는 예상하기입니다. 본인의 미래, 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우리의 미래 사회, 미래 세상을 막 꿈꾸는 거예요. 막 그려보는 거예요. 실은 제가 학생 때 나는 앞으로 커서 거지가 될 거야 하는 학생 친구 한 남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낼 세상은 아주 흉측한 세상이야. 이거 꿈꾸는 친구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학생 때 다 멋진 꿈들, 우리가 잘 되는 거, 성공하고 행복한 꿈들을 많이 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하루하루 보내기가 재밌고 신나고 즐거웠습니까? 그래서 꿈과 비전을,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막 머릿속에 그려보는 그 상상하기가 아주 멋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세 번째 구체적인 제안은 아무 꿈을 꾸는 건 좋지가 않아요. 비전이 있는 꿈을 마음에, 가슴에 품어야 돼요. 비전이 있는 꿈. 비전 꿈, 같은 단어같이 들리기도 하고, 어린 애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비전을 가진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아무 꿈을 꿔도 된다? 천만의 말씀.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막 이상한 꿈을 꾸면은요, 어른들이 꿈깨 하고 야단쳤단 말이에요. 너무나 걱정, 근심이 돼서 불안하니까. 이것은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한테 아무 꿈이라도 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그거 지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지지해 줘야 될 것은 비전이 있는 꿈을 꿀 때만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 차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 산이 3개가 있는데 어떤 산에 올라갈까? A, B, C 어떤 산에 올라갈까?
이 목표를 정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C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라가면은 내가 평생 거기서 정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동안은 굉장히 불행하고 괴로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산 정상에 내가 올라갈 것인가, 목표를 정할 때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만약에 내가 B산, 그걸 내가 중간에 있는 산을 내가 올라가고 싶다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에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올라가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급하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암벽을 타고 막 올라가고 싶은데 암벽 타는 기술도 없고 암벽 타는 이 밧줄도 없고 하면은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자면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벽 타는 기술이 없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빙글빙글 돌아서 서서히 올라가도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산에 꼭대기에 꼭 올라갈 거야. 그래서 성공을 할 거야. 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이유가 거기 올라가서 내가 성공했다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말이죠. 누리고 지 혼자 행복해지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좀 흉측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목표, 비전. 내가 저 정상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려고 내가 그 정상에 올라갔느냐. 그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다보는 비전. 멀리 내다보는 비전. 이 비전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때 기준은 과연 이 일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것을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하루 종일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엄마가 야단치면은 나 프로 게이머 될래요. 글쎄, 프로 게이머는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그냥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물론 이제 아주 극소수는 스타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 또 그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요. 지극히 몇 명밖에 안 되고 수백 수천만 명은 그냥 자기 판타지에 빠지는 거잖아.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일들은 비전이 없는 꿈이다. 비전이 없는 꿈이다. 또 역으로 부모님께서 너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했을 때 물론 의사, 변호사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것은 비전은 있지만 악몽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꿈을 내 머릿속에 주입시킨 거예요. 악몽을 꾸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전은 이때 악몽이도 안 되고 꿈은 이때 비전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나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목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그러나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 정상에 성공하고자 하느냐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누군가 해야 할 일인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고 좋아할 때, 그때 크게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기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여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실제로 며칠 전에 미국의 US 뉴스라는 최고 잡지 중에 하나가 2021년도 미국 대학 랭킹 톱 10개 대학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저와 저 처는 이 10개 중에서 4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대학이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 또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자 또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톱 대학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원 프린스턴 대학 보면은요, 우리는 기여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대학이 존재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인재, what we look for 하면서 contribute, 다시 똑같은 단어, 기여하는 사람. 더 앞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시킨다.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제자 한 명 소개할게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뛰어났어요. 의대 법대, 소위 최고 학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공대에 들어왔어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롤러코스터 디자인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공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니까는 얼마나 그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학습의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 학생 대학 졸업할 때 또 성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적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니까는 얼굴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 말이죠.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 졸업했는데 대기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의대 법대 대학원으로 진학하지도 않았어요. 이 학생 중소기업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7년 후에 저한테 사진하고 엽서 한 장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디자인한 롤러코스터 앞에서 자기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엽서에는요, 교수님 저 행복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정말 아꼈던 제자였기 때문에 더 훌륭한, 더 멋진 곳에서 일을 하고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그 아쉬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7, 8년 후에 이제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제 제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또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좀 더 늙었죠. 근데 뒤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또 자기가 디자인한 롤러코스터인데 이거 갖고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은요 엄청나게 큰 롤러코스터 디자인 회사의 회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롤러코스터들을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대박을 쳤냐면 실은 롤러코스터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강철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는 똑같은 옛날식으로 나무로 만들었지만 아주 큰 롤러코스터를 디자인을 해내는 기술을 자기가 발명한 거예요. 왜 이게 대박을 터뜨렸느냐? 여러분들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삐걱삐걱삐걱 해가지고 막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공포감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무로 만드는 것은 옛날에는 안전 때문에 조그맣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 제자는 안전하게 크게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을 발명해가지고 타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즐거움, 공포감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이 제자가 너무나 훌륭하죠. 그냥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남들 눈앞에 나는 이런 명문대, 이런 과에 들어갔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꿈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기전을 치는 거예요. 장기 코앞에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장기적. 이런 사람이 최고의 인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기여하세요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니까 과연 내가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코앞에 있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도 많은데 무슨 내가 세상에 기여하느냐, 그렇게 조금 너무 이제 그게 앞서간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보시다시피 우리 BTS가 세계적인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2, 3천 년, 수천 년 전부터 가무, 이런 노래와 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 그 당시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의 민족이었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예요. 터무니없이 갑자기 문화의 빈곤에서 세계 최고의 이런 소프트웨어에 강국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저력이, 잠재성이 쭉 있어 온 겁니다. 과연 문화예술 분야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과학에서도 이미 세계 톱 수준이잖아요. 과학 인프라도 그렇고 과학 기술 인프라도 그렇고, 그리고 지적 재산권도 인구 비례로 탑 수준입니다. 이거 역시 또 뜬금없이 뭐 한가지 기적하면서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600년 전에 15세기의 주요 과학기술 업적을 연구한 문헌이 있습니다.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 있어요. 여기에 600년 전에 15세기에 유럽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64개 정도 선정됐는데 동아시아에서는 44개가 선정이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동아시아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있잖아요. 44개 중에서 중국과 일본은 6개씩밖에 없고요. 한국이 무려 32개나 보유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과학기술로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때까지 잠재적으로 있어 와가지고 오늘날 꽃을 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없었으면은 과연 저게 가능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우리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큰 성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서양의 극치라는 이 과학기술, 우리가 다 이미 세계 탑 수준을 이루어냈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서양의 문화마저도 우리가 다 소화를 해가지고 탑 수준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이 우리의 전통도 문화도 다 회복하고 또 거기에 책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나라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냥 유럽에 있는 나라는 유럽 자기네 것만 책으로 잘 할 수가 있어도 우리 동양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에 다 최고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그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톱 수준으로. 근데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 이 두 가지의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한국만이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한국이 2050년대에는 세계 2위 국가가 될 거다. 경제적인 면에서. 엉뚱한 말 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창조해낼 우리 한국의 미래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세대에서는 좀 먼 이야기 같고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어요. 단순히 우리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만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초월하고 또 서양의 최고도 초월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적인 문화, 글로벌 문화를 여러분들이 문화와 기술, 과학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를 이루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기여하는 우리 한국 꿈나무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고요. 행복하고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